안녕하십니까. 레카 사기 파이널 프로젝트 3조 조장 기한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순서입니다.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결과,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원은 총 3명이고 저를 포함해 김문찬 팀원님, 오연수 팀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온프레미스와 CI/CD를 담당하였고 김문찬 팀원님이 AWS 인프라, 웹서비스, 람다 함수 작성을 담당하였습니다. 오윤수 팀원님이 AWS 인프라와 모니터링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인데요. 최근 조원 중 한 분이 티켓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도중 웹사이트가 마비가 되고 남아있는 티켓이 있어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사항을 겪었습니다. 위에 겪었던 불편사항이 없는 서비스를 직접 구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하나 남은 티켓에 대한 구매 요청과 같은 경합 조건에 대한 동시성 문제가 발생 가능한데 SQS 서비스의 P4 기능과 람다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을 위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구축 및 AWS DMS 서비스를 이용한 양방향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자체의 과부하로 인한 웹사이트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HPA로 웹 서비스의 고강형성을 구성하고 라우트 53을 이용하여 온프레미스의 웹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장애가 발생하면 트래픽을 AWS의 웹 서비스로 보내게 장애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구성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으로는 이전에 진행했던 AWS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한 달 조금 넘게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관해 고려해야 할 기능적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조원들과 회의를 통해 이러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AWS 인프라는 테라폼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토대로 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우트 53입니다. 도메인으로 팀3-티켓팅.com을 사용했고 호스팅 존의 장애 조치 레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상태 검사가 정상이라면 온프레미스 환경의 서비스로 연결되게 하고 상태 검사가 비정상이라면 보조 레코드인 AWS 웹 서비스의 로드 밸런스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온프레미스가 장애가 발생해도 AWS의 트래픽을 보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프 기능을 사용해 라우트 53에 등록된 DNS를 통해 접속하게 되면 와프의 규칙에 따라 안전한 트래픽을 통과시키는 구성에 대한 화면입니다. 와프의 규칙에 따라 안전한 트래픽을 ALB가 받게 되면 EKS에 구성한 인그레스를 통해 각 노드에 로드 밸런스를 해줍니다. 인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했고 온프레미스가 장애가 발생하면 곧바로 EKS에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HPA 설정을 최소 레플리카 셋을 일로 하여 웜 스탠바이 상태로 해주었습니다. AWS와 온프레미스의 연결을 위하여 언탱글의 IPsec VPN과 AWS 사이트-투-사이트 VPN을 사용해 VPC 내부와 온프레미스의 내부가 통신될 수 있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온프레미스입니다. 바스티온 서버에서 DNS와 HA 프록시를 구성하여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3개의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위해 HPA를 구성하였고 노드 포트로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시켜 언탱글에서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각 노드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켓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온프레미스나 EKS에서 실행되는 웹 서비스에서 티켓을 구매 또는 취소하면 피포 유형의 SQS에 제이슨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람다에 대한 트리거로 설정하여 람다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능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하기 위해 온프레미스에서 이노디비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있고 읽기 전용 복제본 인스턴스가 2개가 있습니다. 이노디비 라우터 서버를 구성하여 각각의 역할을 관리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람다는 라우터 서버의 644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하고 웹 서비스에서는 6447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리고 DMS에서 AWS와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간의 양방향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지속적인 변경사항 복제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및 장애 조치와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AWS는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를 이용해 상시적으로 확인해야 할 람다 서비스와 로드 밸런스의 레이텐시 및 리퀘스트 그리고 클러스터 및 노드의 CPU 사용률을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고 EKS 클러스터의 상태를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 클라우드 와치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클러스터에 배포하여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는 프로메테우스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수집하고 그래파나로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I/CD입니다. 웹서비스 컨테이너 이미지의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GitHub 액션, ECR, 아르고 CD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러스터에 배포할 이미지 코드를 GitHub 리포지토리에 저장하고 변경사항을 푸시할 때마다 GitHub 액션을 통해 이미지를 빌드하고 ECR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 값을 각각의 클러스터에 설치된 아르고 CD에 의해 새롭게 배포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초기 화면이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매 가능한 표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상단의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초기 화면, 로그인 화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려 하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표출과 함께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이며 비밀번호 구성 조건 확인, 비밀번호 확인 일치 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여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로그인 성공 메시지를 표출하며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로그인 후 이동한 초기 화면에서 티켓 예매 버튼을 눌러 이동한 화면입니다. 원하는 예매 수량을 입력 후 예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내역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구매 취소할 수량을 입력하고 예매 취소 버튼을 눌러 티켓 예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를 성공하여 변경된 구매 내역 화면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기능 중 티켓 예매와 취소 과정에서 피포 유형의 SQS에 제이슨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트리거된 람다가 실행돼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수정되는 과정입니다.
CI/CD 시연 영상입니다. AWS와 온프레미스 웹페이지의 내비게이션 바 제목을 수정하고 GitHub에 푸시를 하면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새로운 태그 값으로 빌드 및 ECR에 푸시가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매니페스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매니페스트에 새로운 이미지 태그 값으로 변경됩니다. 온프레미스 아르고 CD CLI에서 상태 체크를 하고 디플로이먼트의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 태그 값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페이지도 새로 고침해서 변경된 내비게이션 바 제목으로 수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AWS EKS에 배포한 아르고 CD 콘솔에서 파드의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 태그 값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변경된 내비게이션 바 제목으로 수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부하 테스트 시연 영상입니다. 시즈는 간단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부하를 웹서버에 가할 수 있습니다. 시즈 커맨드를 사용하여 웹서버에 부하를 주고 HPA에 설정한 최대 파드수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부하를 멈추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최소 파드수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자체의 과부하로 인한 웹사이트 장애를 해결하였습니다. 마무리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점은 첫 번째로 정해진 일정에 맞게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하는 팀원과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기회로 많은 기능을 사용해 보았지만 사용해 보지 못한 클라우드 프론트, 글로벌 엑셀레이터,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 더 많은 기능에 대한 공부 의욕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하게 공유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트러블 슈팅 과정까지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3조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